자, 여권의 대대적인 반격이 사실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는데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에 대해서 핵폐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반대를 못합니까? 이해할 수 없고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방류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어거지를 쓸 게 아니라 실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또 구제책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은 7월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합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달라는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그렇다면 태평양 도서국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도 있고요. 네.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일본 동북 해안에 있잖아요. 예. 후쿠시마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태평양을 돌아서 이게 한국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거쳐 우리 서해안, 남해안에 오는 데는 3년, 4년, 뭐 길게는 5년까지 보고 있잖아요. 해류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선은 뭐 남태평양 도서국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다 그 밑에 바다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자 하와이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건너가면 당연히 미국 서부 해안 아닙니까? 캐나다가 나올 것이고 멕시코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강릉에 가서 했어요. 강릉이면 우리나라 동해안 아닙니까? 예. 일본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강릉 어부들 보고 가가지고 저 후쿠시마 오염수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랬대요. 시장 상인들이 그놈의 괴담 때문에 장사 안 돼 죽겠으니까 제발 이 괴담 선동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하라고 한 분들이 좀 머쓱했대요. 그 반응이 좀 뭐 다른 것도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사실은 내정 간섭이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 일본은 자기 앞바다로 이게 이 처리수가 됐든 오염수가 됐든 이걸 내보낸다는 게 그게 안전하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나 이런 공신력 있는 국제 기구로부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왜 못하느냐 하는 거는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반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로서 지금 사실 중국 동해안에 55개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서해안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국 보고도 얘기를 하라고 그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원전이 55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이게 이제 핵폐수다. 그 네이밍이 중요한데 알프스 처리수라고 부르자는 게 과학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사실 이걸 핵폐수라고 부르느냐, 오염수라고 부르느냐, 알프스 처리수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딴 장외 여론전과 서한 발송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돌팔이 약장수가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죽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선전선동은 더 이상 국민들께 통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정부의 외교정책과 반하는 내용으로 타국 정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 외교적 접촉이나 선전선동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내에서 괴담을 선동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수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좀 다각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그런 문제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여야가 지나치게 지금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권의 역할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요. 정치인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인들 이야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고 네. 중요하고 경청해야 될 것은 전문가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문가들 모아놓고 국민들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그 이야기 뭐 조류도 따져보고 알프스 따져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도자는 용어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막 흐트러뜨리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핵폐수가 맞습니까?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가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2011년도에 동아시아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핵과 관련된 뭐 그때야말로 그 방출된 것들이 핵폐수와 또 여러 가지 오염된 그런 것들이 방출됐을 텐데 태평양과 우리나라 사이엔 뭐가 있습니까? 일본 열도가 있잖아요. 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살다 지난 12년 동안 2011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2년간 저런 그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원전의 어떤 그 물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가 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곰곰이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